자, 이제 데이터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URL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링크된 데이터를 링크된 주소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 리스트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이제 1페이지 그냥 보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등록하러 갈 때 그때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등록 화면에서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이쪽 등록 처리하러 갈 때 넘깁니다. 그 여기다가 이제 여기 넘어오는 게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라이터, 패스워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 등록 처리가 다 끝났어요. 리스트로 할 때 맨 첫 번째 페이지 그냥 지금 등록된 게 맨 위에 올라오니까 그냥 전달되는 데이터는 없고요. 게시판 리스트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이쪽으로 글 보기로 할 때는 넘버가 필요하고요. 넘버가 필요한데 넘버를 쓸 때 로케이션 이꼬르 URL을 써서 넘버에 요기 지금 글 번호 여기를 이제 자꾸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로케이션이라고 쓰는 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온클릭 이꼬르 해서 문자열을 써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바꿔치기를 해서 이제 쓰시면 넘버가 계속 바뀌는 거죠. 현재는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대신에 넘버가 잘 넘어오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1로 쓰면 좀 그러니까 10으로 써볼게요. 10 써보고 글 보기를 해서 글 수정할 때는 넘버를 마찬가지로 넘버가 넘어가야 되고 넘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까지 입력해서 수정 화면에 쓰시면 글 수정할 때 이 데이터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글 보기로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넘버가 있어야 돼요. 넘버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희가 여기 조회수가 있어요. 히트라는 조회수, 데이터를 보일 때 히트라는 조회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글보기를 할 때에 저희가 그 자바 세미프로젝트를 보시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INC, 인크리즈도 있습니다. 인크리즈. 그래서 글보기로 이렇게 넘버를 넘겨서 쓸 때 INC 이꼬르 쓰시면서는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1이고요. INC가. 자, 이쪽으로 넘길 때 저희가 넘버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넘버 말고 이제 인크리즈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INC 그 N 쓰시고요. 데이터 두 개를 넘겨야 되니까 N 쓰시고 INC 이꼬르 이쪽에 글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갈 때는 1을 넘깁니다. 이렇게 1 넘기시고 그러니까 여기 넘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INC 인크리즈 하는 게 넘어가야 되나요? 얘는 강제적으로 1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넘어올 때는 INC가 0인 거죠. 그래서 콤마 여기도 INC가 넘어가야 되는데 INC는 0으로 넘기면 됩니다. 0. 얘는 1로 넘겨야 되고요. 이쪽에서 넘어가는 것은 1 이꼬르 1 이렇게 넘겨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글번호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 INC 이꼬르 0 여기 넘버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INC도 넘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INC는 0. 그 글보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수정 화면을 뿌리는데 그 INC에 해당되는 것은 0이다. 그러니까 인크리즈 하지 마라. 아시겠죠? 인크리즈 하는 거는 리스트에서 이쪽 글보기로 넘어올 때만 이렇게 INC 인크리즈를 해라 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 세미 프로젝트를 자바의 게시판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바꾸냐 하면 게시판. 지금 현재 src 메인에 웹 API 밑에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URL을 만들고 이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흘러가는 건 list.jsp부터 흘러갑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서버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 list.jsp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 데이터도 안 넘어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넘길 때 URL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key 이꼬르 value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이면 n 쓰시고 key 이꼬르 value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되시겠죠? 근데 현재는 리스트 맨 처음에 뿌릴 때는 데이터가 없다. 물음표 뒤에 데이터도 없고 폼 태그도 아닙니다. 아닌데 등록을 하러 갈 때 이쪽에 갑니다. 등록을 하러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음표 키 이꼬르 밸류 이렇게 안 썼다. 아시겠죠? n 데이터 두 개면 n 키 이꼬르 밸류를 또 쓴다.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데이터 전달이 되는데 없습니다. 자, 등록 화면에서 데이터를 받으셔야 돼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1번 제목 받으셔야 되고요. 2번 작성
내용을 받으셔야 되고요. 3번 작성자 받아야 되고 4번 패스워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제일 간단한 코드로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랑 상관없이 디자인이랑 상관없이 상관 이씨 할까요? 그건 부트스트랩에서 해야 돼. 다음에 넘기죠. CSS 이렇게 잠깐 갈 때에 넘기고요. 지금 요게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걸로는 데이터를 전혀 못 받죠. 그냥 등록하면서 버튼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 JSP는 writeform.jsp입니다. 되시겠죠? writeform.jsp writeform.jsp를 여세요. writeform.jsp를 엽니다. 열었습니다. 공지등록 여세요. 자, 여시고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받을 데이터.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이터는 첫 번째 제목 받아야 됩니다. 제목, 그 다음에 내용 받아야 되고요. 내용 받아야 되고, 작성자를 받아야 됩니다. 작성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사용하는 태그는 여기 나중에 쭉 보시게 되는데, 요거는 input 태그, 얘는 여러 줄이니까 텍스트 에리어, 얘는 input 태그, 얘도 input 태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input 태그니까 꺽쇠 표시 쓰시고 input을 사용하세요. 요 데이터 한 개를 받고요. 기본은 타이틀입니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input 태그는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input 태그의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글을 그냥 쭉 한 줄로 길게 쓰는 텍스트. 아시겠죠? 텍스트라서 기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input 태그의 원래는 타입 이렇게 해서 타입이 뭡니까?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타입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많으셔서 버튼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컬러도 있어요. 이 컬러나 이런 건 HTML5에서 생긴 겁니다. 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써져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파일도 있고 히든도 있고 숨김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은 뭐라고요? 텍스트입니다. 아시겠죠?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글자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넘어갈 때에 데이터 어떤 이름으로 넘어간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name입니다. name 그로 써주시고요. 여기 name은 맨 처음에 제목을 입력해야 되니까 title이라고 써주세요. title 써주십니다. 됐죠? 써주시고요. 이때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요. 글 등록 폼. 새로 고침을 했더니 안 나오네요. 이런. 예. 인풋 태그 타이틀이라고 적어놨는데, 타이틀. 지금 공지 등록에다 써놨네요. 이런. 예, 컨트롤 X. 예. 공지는 그냥 라이트 폼, 똑같은 라이트 폼이라서 모두 닫기. 클로즈. 다시. 보드에 라이트 폼. 감사합니다. 제목을 읽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자, input 텍스트의 셀렉트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해드릴 거는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input 태그의 기본 타입은 텍스트고요. 그래서 input 해가지고 타이틀 써놨습니다.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input 태그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등록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 줄로 됐네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뭘 입력하라는지 안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는 뭘 입력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안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써줘야 돼요. 써줘서 사용한다. 자, 여기다 그냥 제목이라고 쓸게요. 앞에다가 input 태그 제목. 예. 쓰시고 input 태그는 이제 글자와 함께 어울려지는 인라인 속성의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쭉 이어서 붙여줘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하려면 줄바꿈 하세요 라는 BR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BR 태그를 사용하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만하시고요. 그 다음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입니다. 줄바꿈. 그냥 엔터 쳤다고 해서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BR 태그를 집어넣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엔터 쳐가지고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줄바꿈을 하라고 엔터를 쳐놨는데 엔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려면
BR 태그로 바꿔주셔야 돼요. 엔터칭 태그를 BR 태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 태그 썼으니까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여러 줄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라고 쓰시고요. 텍스트 에어리어 쓰시면 rows 몇 줄로 쓸 거냐, 보통 한 7줄 정도 쓰시면 되고, 7줄에 5줄에서 7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컬럼 몇 칸을 쓸 거냐를 쓰시는데, 이 컬럼스에 해당되는 그것은 이제 별로 나중에 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CSS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입부장에 보인다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나 엔터 치시면 이것도 다 먹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텍스트 에어리어 자체가 여러 줄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라서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저희가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태그, 요거는 여러 줄 입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터 먹고요, 스페이스바 먹고요, 이상한 기호 다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태그 사이에 뭐라도 집어넣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터나 스페이스바 이런 거 띄시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도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세로 고침했습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 인라인이구나, 계속 이어붙이기가 되네. 인라인.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조정도 됩니다. 내 맘대로 기본이 조정이 된다예요. 물론 CSS 속성을 이용해서 이거 조정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텍스트 에어리어 썼더니 텍스트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거 썼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 맨 처음에 세로 고침 한번 하시면 원래대로 되고요. 여기서 뭐라고 쓰시고 엔터 이렇게 쳐가지고 엔터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제목은 그냥 엔터가 안 들어갑니다. 엔터가 들어가면 데이터 전송이 돼버립니다. 전송이 돼버려가지고요. 그 데이터 게시판 글 들어오고 처리 쪽으로 가버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엔터를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 웹에서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는 되고요. 공백 문자는 되는데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탭을 치시면 다음 입력하는 안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으면 이제 텍스트 에러를 쓰시고요. 텍스트 에러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이런 스크롤바가 생겨서 여러 줄이 더 입력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줄바꿈, 인라인 속성이니까 BR 태그 집어넣어야 하는구나. BR 태그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와 비밀번호. 요것도 이제 텍스트 에리어 쓰실 때 그 네임을 쓰지 않으면 얘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죠.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못 받아요. 데이터를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반대편 서버 쪽에서 반드시 줘야 될 건 네임을 주셔야 돼요. 네임.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네임을 꼭 입력해야 됩니다. 컨텐트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BR 태그를 줄바꾸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에리어 뭐 텍스트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있어야 네임에 저장된 이름으로 받는다. 그 네임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받지 못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이 꼭 필요하고요. 네임이 요거 밑으로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 네임이 저장된 네임의 저장된 네임에라고 써야 돼요. 네임에 저장된 이름으로 받아요.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네임이 없으면 데이터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네? 요거 텍스트 에리어인데 요 네임을 안 쓰면 데이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임을 써놔야 네임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자는 요 위에 여기 제목이랑 똑같겠죠? 제목 쓰시고 제목을 지우고 작성자라고 쓰세요. 작성자라고 써주시고 인풋 태그로 쓰시면 되겠고, 네임은 작성자니까 라이트라고 쓰시고. 되셨나요? 예.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면 한 줄이 그냥 복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커서가 내 복사하고 있는 줄에 위치시켜 놓고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는 방향키나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밑으로는 밑으로 복사, 위로 올리면 위로 복사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많이 활용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라 치는 게 복사 붙여넣기를 잘해서 그래요. 되시겠죠? 마지막은 작성자가 아니라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비밀번호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 패스워드 PW로 쓰시면 되겠죠? 비밀번호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이렇게 써놓고 쓰시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하시고 여기다 치시면 비밀번호가 보여요. 아시겠죠? 비밀번호가 보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안 보이게 하면 비밀번호 확인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이 같아야 한다. 뭐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입력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쓸 때는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이거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안 보이게. 텍스트 말고 패스워드로 좀 해주세요. 패스워드. 그럼 이제 안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하시고 비밀번호에다 막 치시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이렇게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F1 누른데 비밀번호 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짜잖아요, 그죠? 짜가지고 쓰셔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비밀번호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되시는데 저희가 코드를 조금만 다르게 짜시면 이게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세요. 동작이네. 동작이네. 아시겠죠? 네? 그 비밀번호를 화면에 뿌릴 수도 있어요. 콘솔에다 뿌려주세요. 안 보이는 콘솔 이런 데다 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서버 쪽으로 키보드 누를 때마다 비밀번호를 서버 쪽으로 전달해 주세요. 이것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할 때 다른 서버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해킹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안 되도록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갈취하는 이런 해킹을 피싱 사이트 해킹이라고 이해하죠. 낚시를 합니다. 야, 이거 똑같은 거 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쳐봐 이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칠 때는 틀린다고 하고 다시 입력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정상적으로 동작은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자, 자꾸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제목 입력하고요. 작성자 입력하고 그 내용 입력하고 작성자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비밀번호 이거 말고 비밀번호 확인 뭐 이런 거 한 개 더 만드세요. 비밀번호 확인. 안 보이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바 할 때는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걸 안 만들었어요. 이유는 비밀번호가 보여요. 콘솔에 쳐서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이 별로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비밀번호 확인인데 패스워드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패스워드 1 이렇게 패스워드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패스워드로 넘기게 되니까 얘는 패스워드 1 이렇게 써져가지고 서로 틀리게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얘는 비밀번호 확인용. 얘는 이제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 제목 입력하고요. 내용 입력하고 작성자 입력하고 비밀번호 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도 쓰시고 등록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안 보이셨죠? 예, 이제 보이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전달이 되는 데이터를. 아시겠죠? 그래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전달하시면 되고요. 여기 액션은 write.jsp로 데이터 전달하고 포스트 방식. 바디 부분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주소란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롬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터 넘기게 되고 넘어간 데이터는 그걸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합니다. 내시고 이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이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넘어가는 데이터가 많거나 길어도 포스트 방식으로 넘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갯방식 아니고 싹 다 포스트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갯방식이 더 오히려 편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짜고 코딩할 때는 폼 태그를 이용해서 사는 것보다 그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우리가 짜집기 하거나 URL 방식으로 이렇게 넘길 때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코딩 붙여서 하는 게. 그래서 getString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요. 포스트 방식도 많이 사용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요 코드들은 전부 다 아셔야 되고, 선생님 보니까 이쁘게 나오던데요. 이쁘게는 전부 다 CSS입니다. 저희는 그 CSS랑 그 원래 자바 개발자들은 CSS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아야 맞는 건데, 이거 프로젝트 하시면서 CSS 이런 데이터 처리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이제 디자인에 의미를 두셔서 일반 게시판 쳤더니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글쓰기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요거 지금 CSS를 덧입힌 거거든요. 소스는 요게 기본 소스입니다. 소스. 요 기본 소스에다가 이런 CSS를 덧입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CSS인데 그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겁니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제가 디자인을 다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보라색 한 개 넣었어요. 이렇게 보라색, 그다음 빨간색 넣었어요. 빨간색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부트스트랩의 도움을 받아서 부트스트랩이 다 만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시게 돼요. 아시겠죠? 네.